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 기종 사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해군의 경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함재기용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군 안팎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4년 확정된 FX 1차 사업 계획에 따라 약 7조 원의 예산을 들여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우선 전력화할 방침이다. F-35B는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리프트팬이 달려있어 경항모에 적합하다. 가격도 대당 보통 1,000억 원인 F-35A보다 3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둘 다 같은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부품 대부분이 달라 사실상 새로운 기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경항모를 2033년 진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FX 2차 사업에 F-35B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당시 F-35A 20대를 구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F-35B로 기종을 변경할 경우 전투기 도입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군력은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전력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FX 1차 사업과 다른 기종을 도입하려면 작전 요구 성능, ROC 등을 새로 검토해야 해서 전투기 도입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기종을 변경하지 말고 경항모용 함재기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파악해 나중에 추가로 도입하는 게 낫다고 했다.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는 F-35A에 비해 연료나 미사일 등 무장 탑재량이 적어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전투기 사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건 새 전투기를 도입했다는 현 정부의 치적 쌓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2. 미국산 전투기 사면 되는데 KF-21은 왜 무모한 도전을 했나? 전 세계에서 항공전력 1위가 어디냐는 질문의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1,000조 원에 가까운 군사비를 지출해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공군입니다.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 2편엔 2021 세계 공군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1을 178대,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116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모의 공중전에서 144대 1로 F-15, F-16, F-18 등 정상급 전투기를 모조리 격파시킨 꿈의 전투기 F-22는 그 위력이 엄청나 기술 보호 차원에서 미 공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당 가격이 2억 물결표 3억 달러, 2242억 물결표 3363억 원, 나 할 정도로 돈을 아끼지 않고 너무 잘 만들어버린 탓에 2012년 인도분을 끝으로 생산 중지 명령을 내린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항공전력 2위도 궁금해집니다. 중국이냐, 러시아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방산 분야 전문가들은 미 해군을 꼽습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전투기만 426대로 중국 1571대, 이나 러시아 1531대가 보유한 전체 전투기 수에는 미군 전체는 2717대 미치지 못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압도한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미 해군이 보유한 핵 공중지휘기 2-6B 머큐리 같은 특수임무기는 408대로 러시아 130대, 나 중국 115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무슨 전투기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탑건을 비롯해 미드웨이, 에너미 라인스 등 우리가 알만한 파일럿 소재 영화 주인공들은 대부분 미 공군이 아닌 해군 소속입니다. 항공모함으로 전세계 바다를 누비는 미 해군은 효율적 작전을 위해 자체 항공부대를 꾸렸고 이에 미 공군의 버금가는 항공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해군까지도 전세계 하늘을 지배하는 미국의 항공 전력은 감히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에 가깝습니다. 이런 미국이 만든 최첨단 전투기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를 아무 국가에나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이론으로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터키는 러시아제 무기를 사들인 탓에 미국과 계약한 F-35 100대 도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한미동맹 덕에 우수한 미국산 전투기로 항공전력 대부분을 채웠고요. 미국이 전세계 20개국 정도에만 팔았다는 F-35A 도 40대를 확보했습니다. KF-21 개발, 왜 무모한 도전이었나? 그런 우리나라가 지난 9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 CJ1호기를 공개했습니다. 그간 KF-X로 불렸지만 이날 KF-21 별칭 보라매이라는 진짜 이름도 생겼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를 의미하는 KF 코리아 파이터 뒤에 임시로 따라다니던 실험을 의미하는 X 익스페리멘털을 완전히 떼어낸 겁니다. 21세기 하늘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KF-21에 담겼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공장 밖을 나와 대중에게 선보인다는 의미의 출고식이었습니다. 당장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총 8대의 시제기, 지상시험 시제기 2대 포함가 제작되면 지상에서 내구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시험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총 2200여 회의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마쳐야 2026년부터 양산이 가능합니다. 군 당국은 2032년까지 12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F-21은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한 4세대 전투기와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 위 중간인 4.5세대 전투기라는 점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스텔스 성능이 없다는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주요국의 항공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보다 성능이 한 단계 낮은 KF-21로 6년 뒤에 양산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죠. 전투기는 300대 이상 팔아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 납품할 120대를 빼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180대 이상을 실제 수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그간 7차례 있었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6차례나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나온 주요 이유입니다. 투입 비용 대비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죠.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만들었지만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 개발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동체에 부착되는 센서를 비롯해 레이더와 엔진, 체계 조립 등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선발주자들이 개발비를 회수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탓에 후발주자들은 출발선에서부터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접목돼야 하기에 현장 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전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말단 인력도 수개월 넘게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와 철강 산업 등에서는 앞선 우리나라가 유독 항공, 특히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91년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훈련기인 KT-1 시제기 초도 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1994년 미 로키드 마틴사의 F-16을 면허 생산해 우리 공군의 요구 성능에 맞는 KF-16을 만들었습니다. 항공기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시험평가 기술을 갖추게 된 계기였죠. 2005년에는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2012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경공격기 FA-50을 각각 개발하는 데 성공해 현재 이라크와 동남아 국가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군용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T-50은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목적기입니다. 전장에 투입되지 않아 무장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공격기인 FA-50은 무장과 공격 능력이 일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전투기는 공대지는 물론 공대공 등 적기를 잡는 모든 능력이 갖춰져 있지만 공대지 공격 위주인 FA-50은 공중에서 자기 방어만 할 뿐 원거리에 있는 적기를 격추하진 못합니다. 전투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고난도입니다.